거를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사실 저는 큰 회사에 가본 적이 없어서 큰 회사와 작은 지금부터 회사를 시작인가요? 한번 어, 뭐 사실 이게 있잖아요. 슬레이트? 예, 아, 뭔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와, 저는 자기소개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 중에서는 오늘 주제만 보고 사실 문법님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권문범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브래드를 쓰는데 영어 이름이 있는 이유는 다녔던 회사 중에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가 있어서 브래드라는 영어 이름을 쓰고요. 작은 회사는 어, 중견이 하나 껴있어 그걸 작은 회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은 회사는 한 세 군데 정도 다녔고요. 큰 회사는 두 군데를 다녔고요. 경력은 먹을 만큼 먹었지만은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경력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모르겠어요. 네.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냥 큰 회사라고 하면은 네카라쿠베 중에 두 군데고요. 그리고 작은 어, 회사라고 하면은 그냥 뭐 SI 하던 회사도 다녔고 그다음에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서 뭔가 B2C로 서비스하는 회사도 다녔고 그다음에 커머스 회사도 다녔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의 기본 태생은 iOS 개발자고요. 그런데 이제 큰 회사에 있을 때 뭔가 제 역량을 좀 넓히고 싶고 또 프로젝트 전체로 관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바일 관점뿐만이 아니라 또 서버 개발도 좀 했었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건드려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T자형 인재처럼 하나는 깊게 하고 나머지는 얇게 알고 넓게 얇고 넓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요즘에는 커리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이 정도면 될까요? 너무 좋은데요? 아, 네네. 와, 완전 요거 리액션 하면은 되게 저는 이게 이상하게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그 리액션은 어떻게 해요? 리액션이요? 아, 여기 왼쪽 아래에 그 네? 스마일 표시 이렇게 누르면은 할 수 있는 리액션이 뜨고 더 많이 하고 싶으면은 아래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되게 제가, 치사하게,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치사하게 돈 낸 사람의 리액션은 좀 더 화려한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음, 유- 이게 꼭 제가 찾으셨, 아이패드라 가지고 조금 다른가 봐요. UI가. 그 그리드 격자로는 보이시나요? 지금 네, 10명 들어와 있는 네, 그 지금 어딘가에 그리드로는 보여요. 보이지 않을까. 어, 네. 일단 진행하시죠. 네, 요즘에 좋아요. 아재가 돼가는 거를 네. 이런 데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재가 돼가는 거. 뭔가, 라인이나 카톡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약간 디스코드 트위치를 보면 너무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아, UI가 안 좋다라고 돌려 생각해 볼까요? 아, 얘네 UX가 좀 구리다. UX가 구린 사용자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어렸을 때는 다들 보면은 금방금방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뭔가 막 세미나랑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물어보셔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나도 저거에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은 편하게 채팅창에 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를 켜셔서 말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디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채널에 와글와글 스테이지에 그 오픈 챗이라는 말풍선 버튼이 이곳저곳에 있긴 해요. 걔를 누르면 이제 채팅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현재 마기님이 마지막으로 스마일 이모지를 보내주신 그 채팅창이 저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요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질문을 바로바로 답은 못 해드리지만 아마도 중간중간에 읽어서 해드릴 거고요. 딱히 궁금한 게 처음부터 안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올려주시고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와,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작은 회사와 큰 회사라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조차도 큰 회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작은 회사와 큰 회사의 차이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큰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가 사수의 유무라고 하더라고요. 큰 회사 가면 사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 제가 큰 회사를 신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고 경력으로 들어갔어 가지고 정확히는 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제가 큰 회사에 있을 때 신입 공채 관련된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 뭐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큰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다녀본 회사를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 입사를 하면은 일단 교육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있고 음, 그다음에 시험 같은 것도 치기도 하고 과제 같은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의 자율성을 되게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육받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그냥 실무시키면서 하면은 금방 성장할 것 같다라고 조직장 분께서 판단하면은 굳이 보내지지 않는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한 회사는 큰 회사, 제가 큰 회사 두 군데 다녔다고 그랬는데 어떤 한 네. 회사는 그 버디라고 해서 예, 사수를 붙여주긴 해요. 예,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 경력직이 와도 어쨌든 회사의 문화나 이런 제도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음, 버디라고 붙여주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그 문화도 많이 다른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네. 작은 회사에 있었는데도 그 작은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좋았고 잘 만드시는 분이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네. 크게 두 개죠. 뭐 가면은 사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코드 리뷰 문화가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코드 프리징 이런 거를 가면 경험할 수 있대요. 막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차이도 있을까요? 코드 프리징은 큰 회사, 작은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코드 프리징이라는 게 QA 들어가면은 스펙이랑 코드 손 안 대고 결함만 수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코드 프리징은 큰 회사, 작은 회사 상관없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QA 중간에도 스펙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는 좀 태반이긴 해서 그게 자기 지켜지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지키려고는 하는데, 근데 대체로 지켜지진 않죠. 예. 음, 그리고 문화라고 하면은, 음, 제가 큰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녔잖아요. 네. 그 큰 회사라고 해도 그 두 개가 문화가 또 다르고요. 작은 회사를 한 세 군데를 다녔는데, 작은 회사라고 해도 그 세 군데가 문화가 다 달라요. 그거는 좀 회사의 성격,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드는 이제 임원이나 조직장 리더분들 있잖아요. 음, 예, 그분들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각 회사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유지하는 게 좀 신기한 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큰 회사, 두 번째 큰 회사를 갔을 때, 거기 계신 분께서 저한테, 어, 어디 땡땡땡 회사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이러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는데, 그 느낌이 난대요. 그 회사 사람들이 음, 가지고 있는 느낌이 난대요. 예,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회사 채용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회사들이. 예. 근데 굳이 큰 회사, 작은 회사를 좀 공통점을 좀 모아서 문화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대체로 큰 회사들은 어, 개발자분들이 뭔가 개선하고 뭔가 바꾸려 그러고 뭔가 더 나은 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그래가지고 업무 외에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공부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내 인프라나 시스템에 기여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 기준으로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업무하기에 또 빠듯하다고 보통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주 뭔가 되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뭔가 회사 업무 외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 없다고 해서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음, 없는 편? 물론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자꾸 개선시키고 싶고 뭔가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은 회사에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대체로 느낌이 그렇다. 예. 그렇군요. 확실히 스타트업이 뭔가 더 빨리 많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망해 약간 이런 압박감에 쳐내야 될 피처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끔씩 보면은, 어, 왜 시킨 일 안 하고 딴짓해? 약간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뭔가 딴짓을 하면은 음, 그 딴짓이, 내가 너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웬 딴짓? 그러니까 음, 뭔가 그 개발자로서, 그 다음에 개발자가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서버 배포 자동화를 한다던가 내지는 뭐 CI/CD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그런 거는 뭔가 경영자나 관리직 분들 중에서 개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봤을 때에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약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직장이나 리더분들이 어떻게 좀 역할을 해 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맞추고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큰 회사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성장통을 다 알아왔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라인들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작은 회사는 이제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회사라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권장하고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성장통을 겪지 않은 회사라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자로서 뭔가 하기가 좀 겁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게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판단 기준이고 이게 보통은 생산성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취급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음. 이게 큰 회사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본인의 평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를 조직장분들께서 느끼시면은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를. 예를 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큰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챗봇을 엮어 가지고 뭐 검색하면 나오시겠지만 나오겠지만 네. 챗봇을 엮어 가지고 CI/CD 트리거링하고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 시기가 우연치 않게 잘 맞물려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음, 그러니까 슬랙을 통해서 뭔가 자동화하고 뭔가 이 지금 빌드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리포트도 받고 이슈 같은 것도 자동으로 묶어서 배포 메일도 자동으로 날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그다음에 터지면서 되게 요긴하게 잘 쓰이긴 했어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업무 효율화가 됐고 우리가 뭐 배포 메일 쓰고 빌드하고 아카이빙 업로드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MM이나 이런 인력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줄임으로써 뭔가 업무 효율성을 많이 높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자료를 잘 작성을 해서 조직의 이런 뭔가 성과로 이렇게 말씀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음. 네.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짜 잘 그 중요성을 좀 알고 그런 거에서 어필해 줄 수 있는 조직장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걸 했을 때 본인이 보람도 더 느끼고 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큰 아까 전에 회사들은 네. 네, 얘기해 주세요.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성장통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컨센서스가 미리 맞춰져 있는 거죠, 뭐. 음.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이직을 했을 때 어디 회사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저는 되게 놀라웠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약간 어떤 회사 혹은 큰 회사에서만 있었던 사람의 특징이라던가 작은 회사에서만 있었던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뭐 물론 꼭 어, IT 쪽 아니더라도 그 느낌 오라는 느낌이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큰 회사에 있었던 사람의 특징이 작은 회사에만 있었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은 저래요라고 뭐 이런 회사에 있던 분은 저래요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아닌 분들 있잖아요. 예외 케이스인 분들.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저의 어떤 강연이나 어디 글을 보고서 연락이 온 경우가 몇 번 있어 가지고 음. 예, 그래서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확실한 건 큰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근데 회사 막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음. 큰 회사 중에,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좀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좀 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 가지고 어떤 회사는 보면은 되게 말을 되게 고급은 잘 듣고 되게 모범생이고 시키는 일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잘 뽑고, 네. 어떤 회사는 되게 막 탐구심이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기능이나 구현에 있어서 자기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거 서비스랑 전혀 상관없는 기능인 것 같은데.' 하다 싶은 기능들도 막 만들어져 넣고 막 이런, 되게 서비스의 성장에 있어서는 되게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하여튼 음.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이 말한 저를 보고서 이 회사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느낌은 약간 그거 같아요. 뭔가 기술적인 거를 얘기할 때 막 좀 이렇게 탐구적으로 좀 음. 도큐멘테이션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막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예. 그런 다음에 그런 거를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그런 걸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좋아하고, 네, 만들고 싶은 것도 많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음.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러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중견기업에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좀 작은 회사긴 했어요. 한 뭐 너무 작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200명 내외? 그렇군요. 그 예. 그 회사에서 '아 나는 큰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큰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 왜요? 예. 제가 예전에 회고록 같은 거를 적었을 때 그 회고록에 다 있긴 한데, 티스토리의 회고록에. 근데 어 제가 졸업했을 때만 해도 이제 보통 큰 회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회사를 언급할게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서 사람을 되게 많이 뽑던 시즌이었어요. 음. 왜냐면 그때 스마트폰 전쟁이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iOS냐 안드로이드냐 막 진영 싸움하고 점유율이 어디가 더 높아지네, 낮아지네 막 이러면서 누가 통일하네 막 이러면서. 음. 그래 가지고 제가 취업하기 직전 해까지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나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거든요,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예.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나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음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뭐 스마트폰이 이제 포화 상태다. 이제 잠시정적으로 멈춘다. 약간 요런 말도 많이 돌았고, 음.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많이 뽑았으니까 "이제는 좀 덜 뽑아도 돼."라고 하면서 시장 문이 점점 닫혀지던 시기에 제가 취업이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깐 '나는 뭐 주변에서 갔으니까 나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약간 좀 막연한 생각으로 첫 회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색깔이나 문화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명성이군요.
예,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솔직히 연차를 먹고 먹으면 먹을수록 앞서 말했던 두 회사 있잖아요. 예. 아무리 많이 뽑아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가 안 맞아서. 예. 그리고 들어왔어도 오래 못 버티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간 큰 회사에서 느꼈어요. 아, 이게 문화가 안 맞으면은 진짜 힘들구나, 회사가. 예. 음. 왜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간 큰 회사가 문화가 진짜 잘 맞았거든요. 예. 진짜 거기서는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막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냥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갔던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거기서 오신 분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은 '아 나는 거기 갔으면 적응 못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왜 다시 작은 회사로 지금 작은 회사에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작은 예. 회사로 가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큰 회사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 큰 회사에서 물론 제가 있었던 회사는 들은 대체로 손을 들어주면 다 시켜주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음. 그런데 어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더 다른 것도 해 보고 싶고 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한다고 손을 들었을 때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음. 예. 이 친구가 과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 수준으로 그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 근데 그 테스트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길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예. 물론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저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긴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뭔가 좀 더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더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회사에서 그런 약간 테스팅 비슷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책임감이 없거나 그랬다는 건 아닌데 예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단 일을 벌려 놓고 그 상황 속에 저를 밀어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약간 성장을 해 보긴 했거든요. 음. 예 그래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저를 밀어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는 그 취업에 성공한 썰 막 이거 해서 되게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많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만 해도 막 큰 회사 가고 싶어요, 작은 회사 가고 싶어요 이랬던 상황에서 올해는 어디든지 가고 싶어가 되게 많이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가도 못 버틸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처럼 사실 미리 알면은 좋은 것도 있어서 이 작은 회사를 고를 때 조심해야 할 점이라던가 어떤 큰 회사를 고를 때 조심해야 될 점 내가 가보니까 이런 문화와 아까 전에 있었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아까 뭐 손을 들어서 시켜주는 곳을 아는 방법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조심해야 아. 될 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하기 전에 여기 채팅에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렇군요. "큰 회사에는 iOS 개발자 몇 명이나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녔던 큰 회사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면 iOS 개발자가 전산이 계열사 포함해서 한 140 에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팀에는 보통 한 3 명에서 4명 단위로 있고 근데 그 회사의 메인 앱에는 iOS만 한 10명 20명 사이 정도 있어요, 메인 앱은. 예. "카카오톡은 40 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라고 하시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모바일 인프라라든가 모바일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도 많고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지?'라고 고민을 할 때 카카오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귀담아 듣는 편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원래 리오님이 말씀 주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회사 문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일단은 회사에서의 너무 식상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인재상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인재상.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창조, 인재상 같은 거를 보면. 혁신, 도전 이런 거요? 예, 근데 그거를 창조 혁신 도전이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창조 혁신 도전에 대한 이면에 있는 거를 좀 캐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어 있잖아요. 신충원. 어떤 거요? 그 뭐지? 카카오의 신뢰 충돌 헌신이었나? 되게 유명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인재상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적은 회사가 쿠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쿠팡에 보면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약간 아마존 AWS 거를 좀 가져와 가지고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약간 리더십 프린시플을 잘 읽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음. 약간 타협하지 않고 음. 약간 계급장 떼고서 진짜 뭐가 맞는지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게 고객 만족으로 좀 이어지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이고 회사의 시스템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음. 그런 게 리더십 프린시플에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음. 예.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인재상이 회사의 모습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그런데 아무래도 그 작은 회사에 대한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려면은 조사를 좀 많이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음.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는 솔직히 비추천이고요. 왜냐하면 블라인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니고 싶은 회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프로 불펜러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전 블라인드 잘 보지도 않고 아. 잘 글도 안 쓰거든요. 예. 여태까지 블라인드에 글 올린 거 다 합쳐 봐야 한 개 되지도 않을 거예요. 한 개 되려나? 한 개? 두 개? 한 개? 예. 아무튼 오히려 진짜 채용 사이트에 있는 글들 있잖아요. 평가 음. 글들, 리뷰 글들. 저는 그게 되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보면은 대체로 맞았던 것 같아요, 얘기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다녔던 회사들을 어 기반으로 좀 돌이켜 보면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려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어요. 큰 회사와 작은 회사를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 큰 회사, 작은 회사를 나누는 기준은 1000명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 머릿속에 기준으로 그냥 산술적인 기준은 1000명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회사들 어 그냥 산술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럴 것 같고 제가 다녔던 회사를 좀 그래도 레파티 좀 이 범위를 줄이자면은 큰 회사는 네카라쿠베 중에 있고요. 작은 회사는 이제 그 외에 한 1000명 미만 규모의 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회사를 간접적으로는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도 지금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 만약에 오프 더 레코드로 모였으면은 제가 뭔가 얘기를 더 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공식 석상의 자리라 그래서 뭔가 언급을 좀 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마다 뭐라고 해야지? 이게 메타포는 아닌데 그게 다 다른 의미로 좀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되게 좋은 문화가 있는 곳을 큰 회사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뭐 최신의 기술을 가장 빨리 쓰는 곳을 큰 회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 수나 어떤 그런 거 말고도 각자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긴 합니다. 뭐 연봉을 많이 주는데 큰 회사라고 부르는 걸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말하는 큰 회사, 작은 회사를 좀 산술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시게끔 1000명 이상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산술적이진 않지만은 그냥 저만의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은 보통 스타트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인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이제 꿈과 비전을 팔아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스타트업 처음에 시작하면 거의 동아리 수준이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단 프로덕트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MVP라고 뭐 이렇게 좀 최소 기능 단위로 일단 시장에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점점점점점점 규모가 불어나게 되면은 이제 체계와 시스템을 겪어본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사람이 커지는데 그 시스템이란 게 없으면은 이게 막,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약간 이게 끼역끼역거리면서 억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쯤 되면은 한번 이게 물갈이가 돼요, 사람들이. 아. 예. 약간 그런 보통 시스템을 경험해 본 분들은 보통 대기업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서 한번 물갈이가 되고 그다음에 규모가 또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싹 갈아야 되는 시기가 와요. 예. 오. 그 왜냐면은 그 시스템을 잡기 위한 분들이 왔지만은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전의 문화에 아직도 젖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적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시작하죠. 그러면 또 한 번 세 번째 물갈이가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성장통에 있어서 저는 세 번째 물갈이까지 끝나는 회사는 보통 이제 큰 회사라고 칭하는 거고 예 그리고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체계를 만들어 가고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 불러오고 또 그 문화에 적응시키고 요런 성장통을 겪고 있는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네. 1000명이 넘어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와 뭐 2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뭔가 다른가요? 예를 들면 뭐 타운홀 미팅이 없다. 약간 이런 거라든가 뭐 사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1000명이 있는 회사에서 다닌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나요? 어 다른 게 있다라면 큰 회사는 확실히 어떤 인프라나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앱을 뭐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하면 변경 공지하고 그 변경 공지에 따라서 관련된 유관 서비스 부서들한테 전파가 된다든지 그냥 항상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하는 팀이 장애 관제하고 문제 생기면은 티켓 발부해서 해당 부서에 전파하고 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 진짜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 일부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진짜 딱 거기에 맞게 잘 움직여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작은 회사는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템을 잡아가는 단계에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음. 성장통을 겪기 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방식으로 해 볼까? 저런 방식으로 해 볼까? 이건 어떨까?' 계속 하면서 시도는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잡혀져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갈이를 하는데도 성장통을 고민하는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 다음에 뭐 큰 파급이 있다고 해서 롤백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저는 새로 바뀐 시스템에 정착을 못 하겠어요." "에이 나가." 물갈이 예. 쓱. 그 물갈이가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회사는. 그게 자연스럽게.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연설회였나?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음. 약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영문 자극을 직역한 건 아니지만은 의미가. 예. 이게 물갈이라는 게 결국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때는 어때요? 코로나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재택이 있네 없네 막 하면서 그 네. 인프라와 시스템 만들 때 막 "저 회사는 재택이 된대 안 된대." 이러면서 막 나가고 막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회사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음, 이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지는 일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의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체계들은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재택으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막 업무적 효율이 떨어지거나 막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음, 힘든 게 있었다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출근과 퇴근의 경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음, 근데 재택을 하면서 이제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사라진 거죠. 왜냐? 책상에 앉으면 출근이고 침대에 누우면은 퇴근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막 오후 8시, 9시에 연락이 오면은 어 뭐 출퇴근이 있었을 때는 저 퇴근했으니까 내일 볼게요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퇴근했으니까라는 경계가 없으니까 '퇴근한 게 아닌데?' 하니까 메시지에 답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8시, 9시에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약간 음,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출근과 퇴근의 경계를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제 작은 회사는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일을 해. 근데 뭐 요즘엔 대부분 형상 관리하고 다 소수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회사도 분명 있거든요. 음,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이 친구가 소스를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리뷰 문화도 없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면은 관리자는 본인과 일하고 있는 그 실무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똑바로 일하나?' 예. 음, 그러면 그 의심의 싹을 자르지 못하면은 재택은 불가능해요, 결국. 내 앞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지 속이 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놀아도 내 앞에서 책상머리에서 놀아 이런 상황. 그래 가지고 아마 작은 회사들은 물론 그게 회사 문화에 따라 달라서 "작은 회사는 다 그래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은 대체로 재택으로 전환하기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회사들은 그런 약간 뭔가 통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특히 개발자들은 의심을 많이 받는 게 어 이제 보통 개발자들은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고 열심히 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100% 이래요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개발자들은 보통 하다 보면 삽질이란 걸 하잖아요. 그쵸. 그쵸. 삽질이란 거 하죠. 아는 사람은 30 분이면 끝날 거를 3 시간씩 붙잡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음, 예. 이거를 관리자 입장에서 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요? 음, 예. 물론 이게 테크 베이스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의 어떤 업무 생태나 이런 걸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데 그 삽질한 거를 논다 혹은 뭐 능력이 없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관리자분들 중에서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가 결국에는 의심병을 키우죠. 재택 같은 걸 하면은 얘 논다. 너 코드 몇 줄 짰어?" 막 이런 식으로. 음. 그런 회사 없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작은 회사가 전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테크 베이스로 커온 회사들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관리 툴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뭔가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그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 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큰 회사들에는 같은 직군 개발자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시간에 뭘 하는지, 그런 시간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대요. 아. 어 일단 제가 다닌 큰 회사 기준으로 하면 두 군데 다녔다 그랬죠. 음, 그 두 군데는 전부 이 시간이 있습니다. 예. 같은 직군 개발자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여서 무언가 공유하는 시간도 있고 같은 직군 개발자가 아니었더라도 이제 저 이거 발표하고 싶어요."라고 연락하면 그러면 "어떤 분들을 모으면 돼요?" 하면은 그냥 개발자들 다 모아 주시고요. 뭐 직군 상관없이. 뭐 서버 음, 개발이든 웹 개발이든 뭐 다. 그리고 비개발자분들이라도 요런 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모아 주세요. 예. 하여튼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는지라고 하셨는데 그냥 본인이 공부한 거나 어떤 철학이나 개념 같은 거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게 막 나오면서 이제 시리킷 쓰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위프트가 막 이제 3.0, 4.0 막 나올 때라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나 방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서브 개발자분들은 흔히 들어봤을 텐데 SRE라고 Site Reliability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 배포를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 SRE가 서버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개념인데 음, 그거를 좀 모바일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라고 좀 정리해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뭔가 장애 관제 같은 걸 한다든가 배포 같은 데서 이런 상황에서는 요런 배포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고런 거를 공유하는 자리에 그런 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기준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걸 바라봐도 다른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에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든지 '아 이걸 이렇게 썼네.' 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요."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다녔던 큰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약간 다국적 계열이어 가지고 다른 나라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분이 보더니만 나도 이거 함수형 프로그래밍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라이브러리로 만들었는데 너도 한번 봐 줄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대화들도 오갔거든요, 외국인분하고. 음.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네트워킹도 되고 서로 공감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네. 좋은 개발 문화를 작은 회사에도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좋은 개발 문화를 작은 회사에 정착시키려면은 경영진의 신임을 받는 개발 임원 내지는 리더 조직장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개발 직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경영진이나 내지는 개발 직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어떤 이런 관리직 분들이 계신 회사에서는 이런 좋은 개발 문화를 이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이런 공유하는 자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일 안 하고 딴짓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본 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게 뭔가 그 본인의 그러니까 개발자의 역량 강화를 회사의 뭔가 효율성이나 이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 좋은 거 하는데 왜 회사 시간을 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 예.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나타나서 그런 문화를 만든다고 해도 다른 직군분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요. '쟤네는 왜 일하는 시간에 왜 지들끼리 발표 자료 준비하고 저기 하지?' 라고 다른 직군분들이 또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어디까지나 100%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음. 또 있었더라."라는 음.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영진이나 관리직에 되게 신임을 받는 기술 리더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좀 정착시키고 어 해 주는 거가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큰 회사 중에 한 회사는 되게 굴지의 미국의 대기업과 되게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되게 좀 네임 밸류가 되게 높으신 지금도 또 다른 큰 회사에 가셔 가지고 임원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오셔 가지고 그분은 어쨌든 경영진이나 관리직분들의 신임을 받잖아요. 본인의 어떤 타이틀이나 음. 커리어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뭔가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했을 때 다들 믿고서 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많이 따라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뀐 문화들이 있거든요. 음.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좀 어렵네요. 좀 어렵고 아쉬운 소리일 수도 네.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바꾸는 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아래에서부터 바꾸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중에 뭐 뒤로 가면은 이제 뭐 채용이나 뭐 이런 그 얘기 나올 때도 비슷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래에서 바꾸는 건 힘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커리어를 쌓고 어떻게든 타이틀을 쌓고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표 같은 거를 쌓아야지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결국 저도 그걸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고. 네, 말씀하시죠. 네, 결국 자기의 어떤 능력을 증명하고 그 증명으로서 신뢰를 쌓아나가고 그 뒤에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큰 회사라서 더 할 수 있고 작은 회사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은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무언가를 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아, 뭐야, 쟤 왜 뻘짓해? 뭐 생산성 같은 거를 봤을 때, 그거를, 와, 네. 제가 하는 것들은 딴짓 같아 보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네.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막 딴짓처럼 보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이 큰 회사라서 가능한 거나 뭐, 좀 더 일이 급박한 작은 회사라는 거는 사람이 적다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되게 타이트하게 많은 곳, 이런 곳에서 가능한 그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이게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큰 회사는 어떤 서비스의 확장성, 안전성, 성능, 생산성, 효율성, 그러니까 이 코드 이면에 벌어지는 조직 규모에서의 뭔가 그 내지는 서비스의 어떤 일부 나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10년 동안 해온 서비스가 있어요. 1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왔다라는 거는 기능을 뭔가 추가할 때 다 갈아엎은 적도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배포를 했는데 이게 서비스가 죽어가지고 망가졌는데 그거를 조직 사람들이 모르고서 그냥 서비스가 멈춘 상태로 막 2시간씩 해가지고 수익에 타격을 입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러면은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진 않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잡지? 확장성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다음에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지 기능을 추가할 때 좀 코드를 덜 짜고 사람의 시간을 덜 뺐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비스 장애가 났어.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회사의 매출이나 어떤 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덜 끼칠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왔고 뭔가 해 왔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성장통이라는 거죠. 그걸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서 기여를 하면은 되게 알아주고 높게 성과를 좀 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음. 근데 이제 작은 회사는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도 어차피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서버가 안 터지는데 서버 개발자가 왜 필요해? 이런 건가요? 맞아요. 예. 작은 회사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앱 업로드 자동화했고요. 뭐 테스트 코드를 짜 가지고 매번 CI/CD 돌리면서 소프트웨어의 정적 분석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터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어. 터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의 성과를 치는 거는 얼만큼 빨리 개발하고 우리가 말하는 걸 얼만큼 빨리 반영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여튼 무조건 빨리 개발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작은 회사에서는 큰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청 불안해 보이잖아요. 아유, 이렇게 하면 터져요. 이렇게 하면 유출돼요.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인데 안 터졌어. 예. 그래 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솔직히 얘기하면 큰 회사에 오셔서 작은 회사 오신 분들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음, 같고요, 제 주변에 봤을 때. 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왔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작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성장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터져 보고 '아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는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그 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질문이 따로 하나 더 있네요.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이직하려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작은 회사 큰 회사로 이직하려면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은 회사는 만드는 게 중요한 회사인데, 솔직히 만드는 거는 iOS 앱 개발 한 2년,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2년, 3년 이상 하잖아요? 음, 만드는 건 이슈가 안 돼요, 더 이상. 예. 제가 뭐, 만들지 못해가지고 삽질을 할지언정 만들지 못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2년, 3년 이상 정도 하다 보면. 예. 그래서 만드는 거에서 뭔가 만족한다 하면은 큰 회사로 가기가 힘들고요.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가려면은 그 이면에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 안정성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뭐 지금 단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reliability, scalability,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세 가지를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 세 음,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reliability다 하면은 최대한 나의 코드가 예외성을 가지지 않고 런타임에서 예측 가능한 코드를 짜야 돼요. 이 가능한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디자인 패턴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키텍처를 뭐 MVP로 하던가, MVVM으로 하던가, 바이포로 하던가, VIP로 하던가, 내가 예측 가능한 코드를 짤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내가 뭔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예, 그런 코드를 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여기서 왠지 이 기능이 변경될 것 같은데, 이 기획이 변경될 것 같은데, 내지는, 여기서 요거 바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를 고쳐서 짜기 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 뭐 매직 넘버 쓰지 말고 상수 써가지고 상수로 고정해놔라 이러잖아요. 그럼 음, 상수만 바뀌면은 알아서 변할 수 있게. 그런 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한 관점이라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세 번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성능 관련된 거거든요. 음, 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도는 걸 만든다. 소프트웨어가 돈다. 그거는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개발자가 만들려고 돈 주는데 만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려면은 잘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예전에 큰 회사에 있을 때 강연할 때도 약간 디버깅이나 이제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강조를 좀 많이를 했어요. 그 보통 학생분들 NS 로그 찍어가지고 확인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로그 찍어서 확인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금방금방 찾겠지만은 이게 고차원적인 가 닥쳤을 때는 로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버깅하고 프로파일링을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예, 음. 그런 걸로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를 줄이고 어떻게 효율적인 코드를 짤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를 짜더라도 스위프트에 담긴 철학이 있거든요. 예, 그 철학을 이해하고 보통 이제 스위프트를 스위프티하게 쓴다, 파이썬을 파이서닉하게 쓴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개념을 공부하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가 얘기한 일련의 과정들을 공부하고 신경을 쓰시면은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이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늘의 주제와는 벗어나 제가 너무 궁금한 건데, 네, 스위프트를 스위프트스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알고 네. 있는 방법은 애플이 짜놓은 코드를 본다 정도인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를 스위프티하게 짠다고 했을 때 스위프트가 함수형 랭귀지라고 저희가 보통 인지하고서 배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수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인가 함수형 스터디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지는 못하는데 좀 열심히 보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또 다 안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스터디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한 번 느꼈고 그거는 하스켈이라는 걸 보면서 하스켈은 진짜 순수 펑셔널이기 때문에
하스켈을 보다 보면은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제가 큰 회사 두 개 중에 한 군데인데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강연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네, 그분 거를 보면서 그분이 이제 이거를 그 듣는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이제 요런 중간에 미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미션들을 보면서 아,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한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일단 기본적으로 스위프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네. 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맵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필터는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맵하고 플랫 맵이 쪼개져 있잖아요. 네. 쪼개져 있다는 거는 쪼개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while문하고 for문이 있잖아요. while문하고 for문은 존재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음. 존재 이유가 같다면 하나를 없앴겠죠. 왜냐? 저희 보통 컴파일할 때 키워드나 이런 의미를 갖는 형태소, 토큰들이 많을수록 컴파일 속도 느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고언어는 그 키워드나 토큰들을 최대한 없앴잖아요. 음. 컴파일을 빠르게 하고 우린 효율적으로 돌리겠다고. 컴파일러는 그렇게 토큰을 줄이는 게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데, 근데 굳이 for랑 while이랑 이런 토큰을 두 개씩 만들었다는 거는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맵, 플랫 맵, 컴팩트 맵,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하이오더 펑션들의 존재를 이해하려면은 결국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스위프트를 스위프티하게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다 두 가지 좀 편법 아닌 편법을 넣자면 하나는 스위프트 오픈 소스잖아요. 네. 까보시면은 좋아요. 예, 저는 이거 학생 때 자바 JDK 안에 있는 자바 소스 까면서 좀 어,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이런 구조로 짰구나 하면서 좀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언어를 볼 때 그 언어가 오픈소스면은 그 오픈소스 받아서 까보거든요. 예.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AF 네트워킹, 알라모 파이어, 킹피셔 이런 거 가져다 쓰잖아요. 뭐야 막 이런 거. 예, 그 오픈소스도 까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먼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알고 스위프트를 스위프티하게 쓰는 분들이 짜는 소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음. 예. 우리가 마치 그 뭔가 문제 풀 때 정과라든지 아니면 자습서 같은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약간 그런 답들이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해 주셨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나? 그 디버깅과 인스펙터 뭐였죠? 그 프로파일링이니까 인스트루먼트, 네, 엑스코드에서. 인스트루먼트. 예. 네. 그래서 그럼 그것들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걔네들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좀 익숙해지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어, 계속 실전에서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토이 프로젝트가 됐던, 커머셜 프로젝트가 됐던, 네. 그리고 내가 NS 로그를 찍고 싶어도 그거를 참고서 디버깅을 하는 것이 되게 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나를 자꾸 그 상황으로 밀어 넣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었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었는데 뭐 반복문 같은 거면은 주구장창 계속 걸리잖아요. 네. 이거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찾다 보면 이제 컨디션 거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음, 그다음에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걸었어. 걸었는데 이 객체나 이 값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방법을 찾다 보면은 그 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시점에 이 값이 A야. 근데 이게 값이 B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걸 하고 싶어. 디버거에 보통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네. 값을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런타임에서. 그 뒤에 코드부터 걔가 적용이 되게.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그 상황 속에 넣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상황에 밀어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iOS 개발하신 분들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를 수동으로 했잖아요. MRC라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릭 나는 케이스를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프로파일링, 자연스럽게 인스트루먼트를 켰거든요. 자연스럽게 진짜. 예. 그럼 메모리 릭 말고도 거기 되게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얘는 뭐지? 얘는 뭐지? 궁금하면 하나씩 켜보게 돼요. 네. 예, 근데 요즘에는 ARC라고 해서 메모리 관리가 너무 잘 되고, 네네. 그다음에 레퍼런스 사이클 잡기 위해서도 비주얼 메모리 디버거라는 기능을 엑스코드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프로 다 따주거든요. 레퍼런스 그래프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스트루먼트란 메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계기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열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회사 가기 쉽지 않군요. 아니, 그쵸. 왜냐면은 어쨌든 거기는 네. 정원이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기회를 잡으려면은,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운칠기 3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이 음. 7이지만, 기가 3이니까, 3 빠지면은 7만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나무 밑에서 배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최소한 내가 진짜 나무에서 밑에서 입 벌리고 배 떨어져라고 기다릴 거면은 수많은 배 중에 '아 저 배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라는 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지식이 있어야지 최대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입으로 배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냥 기삼이란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그만한 실력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물론 시기가 잘 맞으면은 월등한 인사이트와 월등한 실력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실력과 인사이트는 필요하죠. 기본 이상의. 어, 방금 질문, 방금은 아니고 조금 지났는데요.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이직하신 이유가 궁금해요라고. 요거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요약해서 뭐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네.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이직한 이유는요. 큰 회사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제 연차에 보다 좀 벅차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욕심을 되게 많이 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 친구가, 왜냐면 이게 연차가 명확하게 딱 그 연차에 딱 채워지면은 무리 없이 시킬 텐데, 근데 이제 이 연차보다 좀 낮은 친구가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도의 역량과 역량을 갖췄는가에 대해서 약간 테스팅 같은 걸 프로젝트로 받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뭐 저의 장점도 느꼈지만 저의 단점도 좀 느꼈고,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까지 기다리는 과정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와 어떤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떠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어쨌든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뭔가 테스팅하는 과정에서 저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저는 깨닫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좀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을 해서 뭔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약간 그거를 시도해 보고 싶어서, 예, 옮긴 게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두 개가 남았는데 아까 전에 그 질문 두 개 안에 채용 관련된 얘기가 없어가지고 기대하신 채용 네네. 관련된 얘기가 있으신가요? 기대하는 채용 관련된 얘기라는 거는 "이런 질문 혹시 안 하나요?"라는 거를 맞아요, 여쭤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뭐 뒤에서 뭐 채용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하겠지만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아, 그 어느 시점이었죠? 지금 기억이 이게 어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앞에 했던 얘기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네네. 아까 전에 옛날에는 약간 스택이 1 시간 이상 버퍼가 1 시간 이상 쌓여 있었는데 자꾸 플러시를 해요 자꾸 이 뇌가. 아. 아마도 그 여러 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온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작은 회사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아니면 추천이었나? 큰 회사다니 이런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플래시 되나 봐요. 다들 플러시. 아, 네, 생각나면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궁금하면 질문 올려주시겠죠? 제가 가진 네네네. 질문이 두 개인데 개발자 어쨌든 결국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개발자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개발자로서 중요하다고 꼭 가져가야 하는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해요. 음. 일단은 어 아까 질문의 전제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굳이 개발자가 굳이 개발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개발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개발 아닌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개발을 하시다가 다른 걸로 가서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뭐 다른 거라는 거는 물론 개발에서 어떤 가지가 쳐지는 다른 직군이겠지만은 개발을 아예 버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쌓은 노하우와 지식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개발만 할 거야.'라는 프레임을 좀 안 씌웠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리고 약간 개발 아닌 걸로 가면은 '어 쟤는 왜 개발 낫대?' 하면서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음, 예. 어쨌든 본인이 쌓은 개발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자가 굳이 죽을 때까지 개발하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개발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는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나이가 먹다 보면은 예전에는 잘 알았던 건데 까먹어서 다시 봐야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게으름이나 힘듦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분들을 뽑을 때는 간절함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 간절해 보이나요? 예? 어떻게 하면 간절해 보이나요?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 느낌인데, 네, 본인이 뭔가를 해봤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네. 해봤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접근해봤고 어디까지 파봤는지, 아, 거기서 좀 간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안 돼. 내 코드를 짰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 간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검색해요. 그럼 앞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 한 두세 개 뜨는 거 있어요. 그거 때려 넣어 봐요. 돌아요. 그럼 끝나요. 음, 근데 제 기준에서 간절한 분들은 때려 넣는 것까지는 뭐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아.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돌지? 막 도큐멘트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얘가 왜 이렇게 도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거기서 뭔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스트롱 레퍼런스 사이클이 걸렸어. 스트롱 레퍼런스 사이클이 걸렸으니까 메모리가 해제 안 돼." 하고 끝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스트롱 레퍼런스 사이클? 레퍼런스 사이클이라는 게 왜 생기지? 레퍼런스가 뭐야?' 하면서 런타임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스를 봤어. 근데 어떤 함수 메소드들은 펑션들은 익스텐션으로 빼놔. 어떤 함수들은 익스텐션이 아니라 위에 클래스로 쓰는 데다 묶어 놨어. 라든지. '얘는 클래스에다 왜 자꾸 파이널을 붙이지? 파이널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 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대충 '얘는 파이널로 붙였네. 얘는 익스텐션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걸까?'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고, 약간 그런 게 제 나름의 음, 방식의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네. 포텐셜이 있어 보여요. 그들은 높이까지 성장하고 깊이 파내려갈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팠는지, 저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팠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예. 저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직장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뭔지 궁금해요.
제가 직장인으로서 되게 대단한 적은 아닌데, 스위프트 벤치님께서 저도 공감하는 저도 공감이 되는 말들을 해주시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직장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음,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은 저의 다른 면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막 되게 자뻑이 심할 때가 있어요. 자뻑이 심할 때는 어떤 제 평판에 대해서 공격받았을 때는 자뻑이 좀 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의 진짜 진정한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저 스스로가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없는 부분이 직장인으로서 중요하다고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첫째는 눈치인 것 같고요.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첫째는 눈치인 것 같고, 네. 둘째는, 이건 개발자들이 좀 참기 힘든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덜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개발자들은 본인이 알거나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음,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좀 가지를 좀 치자면은, 이게 토론과 협의를 하지 않고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옳네. 뭐가 좋네."라는 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감정 싸움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음, 그냥 '나는 쟤를 죽이고 싶어. 이기고 싶어.'라는 말로 대화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음, 보통 이제 노련한 직장인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당장 그 자리를 접고 좀 감정적인 게 마무리된 다음에 마저 얘기를 이어가거든요. 음, 예. 아니면은 감정 싸움을 애초에 번지지를 않던가, 노련한 직장인분들은.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겸직이나 이런 거 직책을 막 하다 보니까 저보다 15살, 20살 많은 분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토론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저보다 15살, 20살 많으면 이제 나이 50 이에요, 50. 음, 50 인데도 그렇게 감정 싸움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꽤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직장인으로서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이 50 정도 되시는 분이면 솔직히 어느 자리를 가도 되게 형님 대접 받는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저면 한 15살, 16살 막 어린 친구잖아요. 음, 그럼 막대할 수도 있는데 되게 존중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음, 보면 전 되게 존경심 들어요. 음, 예, 이게 외국이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나이라는 게 되게 서열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뭔가 본인이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해가면서 풀어내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건 전 진짜 좀 되게 우러러보게 돼요, 그런 분들. 나도 내가 저 나이 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직장인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같아요. 눈치, 하고 싶지만은 말 참는 거. 그다음에 그 어느 자리에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감정 싸움하지 않는 거. 약간 그런 부분들. 예. 음, 근데 제가 뛰어난 직장인이 아니라서 저한테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 여기는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긴 하지만 벌써 1시간 반 다 돼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하지만, 네. 어 처음에 비해서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다음번에는 녹화 없이 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처음부터 얘기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뭔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도 한 번 더 와줄 수 있나요? 네네. 이게 제가 어 제 회고록이 있거든요, 티스토리에. 이게 네. 뭔가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게 전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느끼겠지만은,
제가 우연치 않게 기회가 잘 풀려서 연차에 맞지 않게 뭔가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제 연차에 겪을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진짜. 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뭔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음. 첫째는 이제 공감이 되려면 일단 그런 일들을 겪어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둘째는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 이슈라는 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한테도 막 닥치고 이러면은 저는 항고합니다. 그런 건 얘기는 안 하는데, 예,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면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연재하신 회고록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럼 본 적이 있는 회고록인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그걸 거예요, 그거. 한동안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예. 왜냐면 지금도 좀 벌어야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예. 나중에 이게 딱 지나가고 네.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지 할 때쯤에 한 번 더 쓰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가 남아 있으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지금 적어주시고 없으면은 네, 마지막으로 문범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하고 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뭔가 여기에 이 주제로 얘기를 내가 한다면은 이 얘기를 하고 가야지 했던 얘기가 더 있으신가요? 어, 아까, 왠지 그거일 것 같아요. 어차피 채용 얘기하면은 하겠지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그 아까 리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느 회사라도 가자라는 느낌이라고 음,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삼성전자, LG전자에 들어간 형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나도 당연히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시장이 확 변하면서 못 가게 됐는데, 음, 그때 작은 회사를 들어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모전에서 선배 개발자들, 그러니까 학생 부분이 있고 일반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학생 부분에 나갔는데, 음, 일반 부분에는 이제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경력이 깡패니까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 쌓으란 말을 했어요. 음, 예, 이쪽으로만. 그리고 예.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어, 우리가, 이거 사회는 현실이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학벌이 좋으면은 우리가 한 말이 되게 먹혀요. 나 이런 거 해봤어요, 저런 거 해봤어요라는 게. 음, 예. 근데 뭔가 학벌이 되게 탄탄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 해봤어요, 저런 거 해봤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상대방이 안 믿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좀 심각한 학벌주의, 염세주의자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안 믿어요. 그 뭔가 이 타이틀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물론 그런 정도로 염세주의적이고 학벌주의적인 사람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연차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 해봤어요, 저런 거 해봤어요를 얘기해도 생각보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계속 뭔가 다른 걸 준비하거나 뭔가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라는 건 의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빨리 취직을 해서 경력 쌓는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어, 작은 회사를 그래 가게 됐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선별을 할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작은 회사 중에서도 일단 규모 있는 데를 갔으면 하고요. 왜냐 아까 성장통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단 한 100명,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성장통을 좀 겪어본 회사거든요. 최소한 한두 개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은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둘째는 재무적으로 좀 안정된 회사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무적으로 안정되는지 안 돼 있는지는 뭐 찾아보면, 열심히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네. 요즘에는 워낙 채용 사이트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무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회사 가서. 예. 이거는 비단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할 수도 원하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화나 분위기는 본인이 노력해서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채용 사이트에 어떤 리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실무 개발자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늠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인재상이나 문화 같은 거를 좀 보면서 가늠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회사를 갈 때 좀 그나마 괜찮은 회사로 추린다면은. 아, 대웅님, 네. 예, 좋은 얘기를 해주셨군요. 예.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느끼게 된 계기가 회고록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기업에 가고 싶다 보니까 어떤 면접 스터디 이런 거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3년째였나 4년째인가 계속 고배를 마시고서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분처럼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나는 채용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개발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음, 매번 채용만 준비하다 보니까 채용에는 완전 전문가예요. 뭐 물어보고 뭐 시험 보고 뭐 면접 보는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취직을 못 해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음. 시작은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걸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좋은 개발자 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 결국에는 이거 와글와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고 훌륭한 개발자들에게 밑거름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딱히 이렇게 얹어주시진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오프 더 레코드로 모모님을 한번 더 모셔서 좀 더 매콤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걸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따로 좀 더 조율을 한 다음에 이런 자리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무범님께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그럼, 주제,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아, 제가 주제를 이런 걸로 선정한 이유가 제가 개발 발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근데 워낙 이제 개발 발표에 대해서 출중하게 해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음, 예, 그래가지고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뭔가 딴 데서는 개발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정한 거라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네. 아니, 저 문범님한테 개발자의 근본이라는 주제로 얘기 한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아니,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네. 저보다 한 10년, 20년 더 연차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근본이라는 거를 논하면은 그분들이 들으면서 오글거리실 것 같은데, 막 연락 올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그분들도 이제 모셔야죠. 아, 네. 그분들이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네. 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